자, 앞서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탄성 충돌에서는요? 탄성 충돌에서는요,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죠? 또 하나, 운동량 보존도 일어나요.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일어난다고요. 탄성 충돌에서는. 어차피 충돌은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고, 거기에다가 탄성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요. 즉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입니다. 물리학 1에서 다루었을 겁니다. 1차원 직선상이에요. 근데 물체는요, 1차원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면상에서 움직일 수 있고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 있죠. 그럼 2차원 평면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움직이다 충돌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봅시다. XY 좌표가 있는데요. M1인 물체가 V1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V1 처음 속도 이니셜.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M2는요, 중심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고 칩시다.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M2, 얘는 멈춰 있었어요.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M2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M2 얼마에서 빠르기로 갔냐면 V2 파이널로 갔어요. 각도 세타 2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M1은 여기서 땅 충돌이 나서 M1이고요. 움직였어요. V1 파이널 속도로 움직였어요. 각도 세타 1을 이루면서요. 자,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됐죠. 이거는 1차원 직선상으로 움직이다가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2차원 평면상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탄성 충돌이라면 운동량 보존 법칙과 뭘 쓰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그렇죠? 먼저 일반적인 충돌이라면, 비탄성 충돌이라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돼요.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 쓰면 되죠. 그러면 P1 이니셜 더하기 P2 이니셜 합은 P1 파이널 더하기 P2 파이널, 요거 쓰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탄성 충돌이라면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되죠. 자, K 운동 에너지 1 이니셜 그 다음에 더하기 K2의 이니셜 값은 K1 파이널 값 더하기 K2 파이널 값,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1차원 직선상하고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얘는 평면이니까 R 벡터가 X 벡터도 있고 Y축 벡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요, X축은 X축끼리 보존이 일어나고 Y축은 Y축끼리 보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X와 Y로 표현이 되니까 각각이 XY 표현되고 XY 좌표로 표현되고, 그렇죠? 따라서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보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볼게요. 충돌이 일어나기 전 X좌표. 자, X축상에 있습니다. X축 보존을 볼게요. 얘는 충돌이 일어나기 전 X좌표 움직임은요, M1, V1 이니셜. 그렇죠? 더하기. M2는 0이죠. 충돌이 일어난 후에요. M1은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죠. 근데 X축은요, 요거 세타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세타 1. 그렇죠? 따라서 M1, V1, 파이널, 코사인, 세타 1. 이게 M1 물체의 충돌 후
X축 방향으로의 운동량 성분이에요. 됐죠? M2 물체의 충돌 후 X축 방향 운동량 성분은 M2 V2F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X축 보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은요. Y축 보존은요. X, Y축 성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0이에요. 자, M2는 Y축 성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0이에요. 그 다음에 M1은 Y축 아래쪽 방향으로 갔죠. 그럼 뭐예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방향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M1 V1 파이널 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얘는요. 뭐가 되죠? 요거 되죠. 요거. 플러스죠. 그러면 M2 V2 F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었어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보존까지 쓰면 되죠. 그럼 어떻게 써요? 2분의 1 M1 V1 이니셜 제곱은 2분의 1 M1 V1 파이널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파이널 제곱. 이걸 쓰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멈춰 있었으니까 0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학 2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움직이게 되면 물체의 질량이 변하죠. 사람도 움직이면 에너지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 소비돼요. 또요. 소비되는 만큼 추진력을 얻는다면, 즉 로켓 같은 경우에 연료를 소비하니까는 질량은 줄어들어요. 전체 질량은. 그런데 또 연료를 소비하는 것만큼 또 앞으로 나가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기준계에 대해서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 질량 M이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질량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료를 추진을 해요. 이렇게 쫙 추진을 해요. 그러면 연료가 뒤로 나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반대로 로켓은 그 연료 추진 속도와 작용반작용 관계를 이룰 테니까 앞으로 나갈 거고. 자, 그러면 뒤쪽으로 내뿜는 그 속도를 U라고 해볼게요. 이 U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소비하는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DM이라고 할게요. 그럼 소비하게 되면 이게 줄어들죠. 전체 질량이. 그러면 마이너스 DM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연료를 소비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 로켓의 전체 질량은 원래 질량에다가 dm만큼 변화량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구분이 가시죠? 그럼 연료를 소비하는 것만큼 얘가 추진을 얻어요. 즉 마이너스 dm만큼 연료가 줄어드는데 속도가 속도가 u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연료 추진 속도입니다. 이거는 연료 추진 속도. 소비하는 연료가 갖는 속도예요. 뒤로 내뿜는 속도.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얘가 갖는 속도가 v 더하기 dv만큼 변해요. 되었어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봅시다. 처음은 얼마예요? 요거죠. m 곱하기 v예요. 운동량 보존. 그럼 m 곱하기 v. 요 놈이 질량이 변해요. 질량이 변하는데 연료가 변하면서 내뿜는 그 운동량이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dm u가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질량 변화, 즉 우주선이 갖는 질량 변화에 대한 운동량은 요거죠.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dm 그 다음에 v 더하기 dv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중 운동량이에요.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체의 속력, 이 로켓의 속력은 나중 최종적으로 갖는 거, 즉 이 기준계에 대한 물체의 속력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준계에 대한 물체의 속력 V 더하기 dV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처음에 요 물체가 갖는 이거는요, 기준계에 대한 물체의 속력은 자, 요 놈이 내뿜는 속력 있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연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갖는 요 로켓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료가 뒤로 내뿜는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갖는 로켓의 속력, 그게 여러분들의 그 책에는 V 요거라고 해놨어요. 렐러티브 상대 속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래요? 이 좌표에서 이 연료가 내뿜는 속력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연료가 내뿜는 속력 V를 합해 주었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U를 남기고 요걸 넘겨보세요. U는 V 더하기 DU 빼기 V 요거 렐러티브 요거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라지 M V는 마이너스 dm 그 다음에 V 더하기 dv 빼기 V 렐러티브 요거 하고 라지 M dm V 더하기 dv예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그렇죠? 그럼 남는 거는요, 마이너스 dm 맵 요거 되니까 플러스입니다. v 렐러티브 요거 되죠?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라지 m v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라지 m dv 이렇게 돼요. 이거는 또 양변에서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dm v 렐러티브는 m dv란 얘기예요. 자, 양변은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 봅시다.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d dt v 렐러티브는 m 상수 앞으로 나오죠. dv dt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가속도죠. 그렇죠? 자, 이거는 질량 변화예요. 질량 변화를 여러분들 책에서는 R이라고 했어요. 질량 변화율이에요. 그 다음에 V 렐러티브 요놈이 라지 M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로켓 가속도가 A일 때 연료가 과연 얼마만큼 소모가 돼야 되는지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는 어떻게 날까? 속도 변화는 여기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양변을 또 적분을 해보면 돼요. 여기에서 dv는 m을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v 렐러티브 그 다음에 dm m분의 이렇게 돼요. 양변을 적분해 봅시다. 적분하면 인테그랄 처음 v i에서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될까? dv는
마이너스 V relative인테그랄 질량 변화죠. M 처음 질량, 나중에 질량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거는 요거 n분의 1이니까 자연로그 나오죠. 그러면은 플러스 되니까 v relative.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요. ln m final 분의 m initial 이렇게 되네요. n분의 1 자연로그 된 겁니다. 자연로그 적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속도 변화를 알 수가 있죠. 얼마만큼 빨리 되는가. 즉 처음 질량과 마지막 질량을 안다면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계산되죠.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계산한 속도 변화가 있는데 이론값하고 실제값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오류가 생긴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질량이 변할 경우는 이렇게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까지 움직이는 동안 질량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만 배운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질량 중심과 선형 운동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은 챕터 10으로 로테이션, 회전입니다.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